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좀 언급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봐요. 어, 이 일본 전문가, 네. 네, 일본 전문가 이번에는. 이번엔 일본 전문가. 지진 전문가, 음흠. 폭설 전문가, 음. 네, 송 작가님께서 지난주에 네. 그 지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온 지진 얘기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지진 이후에 후속파로 분명히 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지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네. 오늘 새벽 2시에 네. 실제 지진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수직형 지진과 이제 수평형 지진이 이게 만나야 수평형과 수직형이겠죠. 아무튼 네. 이게 만나야 지금의 이제 관동 지역, 그 도쿄 지역의 직하 지진이 대빵으로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서워. 요번에는 안 맞았어요. 어, 네, 안 맞고 무서운 사람. 비껴나갔어. 비껴나갔어. 이틀 왜냐면, 차이로. 금요일 지진이 좀 빨랐어. 아. 이게 동시에 왔어야 되는. 네. 동시에 왔으면 큰 재난이 날 뻔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흘 후에 또 옵니다. 열흘 후에 네, 또 와요? 네. 수평이 수직이 아니 이제 수평이. 수평이 와요. 예, 지금 이제 그 오늘 터졌던 지진 그쪽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열흘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또 지진이 올 겁니다. 그때 맞아서 수직형 지진이 다시 맞게 된다 그러면 연말에 또 엄청난 재난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아는 거냐? 네. 지질학자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아는 거냐? 네. 집에 잡아놓은 외계인이 가르쳐줬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가 중요한 거보다는 네. 일종의 이제 정보 처리에 대한 습관인 것 같다니까. 습관. 그러니까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연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함수처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닌데 저 머릿속 안에서 정리되는 계산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심지어 날짜까지 맞추고 있어요. 헐.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약간 오보 내지는 그 사과 비슷한 걸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래서 이제 폭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날씨에 대해서는 이미 그 태풍이라든지 중국과 일본에서의 폭우 상황 같은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태풍에 관한 것들도 이제 10월 3일로 해서 이게 마감되고 이제 더 안 온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겨울 날씨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만사온이 있을 건데 엄청 추울 거다.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눈이 한반도만 피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에만 지금 폭설이 돼갖고 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폭설로 또 몸살인데요. 네,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일본 폭설로 차량 1000여 대 사흘째 고립, 눈 먹으며 버텨. 일본에서 16일 오후부터 사흘째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도쿄와 북부 니가타현을 잇는 간선도로에선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정체를 빚어 운전자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꼬박 밤을 새워야 했다. 18일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내 가네스 도로에선 지난 16일 오후부터 약 1000대가 도로에 고립된 상태다. 상하행 모두 그 길이가 최대 15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폭설을 몰고 온 추위는 일단 풀리겠지만 이날 밤부터 호쿠리쿠와 도호쿠 일본해 쪽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강설량은 도호쿠, 호쿠리쿠 40cm,
간토고신 20cm 등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설과 빙판길, 눈 사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 일본에 그러니까 눈이 1m 이상 그렇죠.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더 많이 눈이 왔고요. 4,000대 이상이 도로에 갇혔어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이제 막 대서특필하는데 네. 중국은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차량 4,000대쯤이야.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예견이 돼 있던 거야. 예견이 돼 있다. 여름 홍수 때문에 이게 인과의 결과로 겨울에 나타날 혹한과 폭설이 당연히 그 당시에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이 이제 지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완전 한파인 거고요. 지금 뭐 북경 같은 원래 추운데 말고도 동북 지역도 영하 4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부 지역까지 그 차가운 어떤 기운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의 폭우는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흘러내려온 차가운 기단 공기가 인도양에서 온 그 비구름하고 합쳐져 갖고 이제 폭우를 만들어낸 거라 치면 그 폭우로 인해서 이제 그 여름에 너무 덥질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국 상층부에 생겨야 될 일종의 한랭 정선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북극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해안선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비구름, 그러니까 눈구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직도 지구가 식질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양에서 온 그게.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거대한 태풍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뜨거운 그 인도양의 바다는 안 식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북부에는 여름부터 형성됐던 한랭 정선 더욱 차가워져 갖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내리고 있는 눈은요. 워낙 그동안 비구름들이 많이 중국 내륙 안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너무 대지가 젖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이거 자체가 또다시 얼어서 눈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에서 온 그 비구름에 의한 눈이 아니라 중국 자체가 지난 여름에 푹 젖어서 이게 말러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증기를 다시 얼려서 눈으로 쏟아지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일본에 내리는 눈은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뭐냐면 차가운 경기가 내려와서 따뜻한 바다하고 만나면 그 경계선에서 구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만들어져 갖고 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일단 그 난류가 우리 그 서해안으로 돌아 들어온단 말이야. 쿠르시우 난류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차가운 공기하고 맞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구름이 생겨날 거고 이게 호남 지역 그리고 경남은 좀 빼고 호남, 경기 또는 제주도 지역에 굉장한 폭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지구가 덥다 보니까 아직도 일본 쪽을 비롯한 이게 그 저기압대가 아직도 충분히 뜨거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저기압대, 태풍대하고 비슷한 형태의 저기압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람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이게 고기압이잖아요. 그럼 저기압으로 흘러가잖아. 공기는 고기압, 저기압으로 흘러가는데 이 저기압대가 낮으면 이게 그 차이가 공기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 게 우리 그 북한 지역을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거의 수직으로 바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쪽 저기압이 바다 쪽 그러니까 동해안 쪽을 비롯한 일본해 쪽 일본이 지고 있는 일본 서동해 쪽 바다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게 골이 확 파여버린 거야. 공기의 골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찬바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은 물이 적잖아. 네. 수량이 애초에 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그 저기압 형태보다 일본 쪽에 생기는 저기압의 형태가 너무 그 낮다 보니까 압력이 낮다 보니까 이 차가운 고기압이 밀도가 높은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강력하게 더 빨리
이동을 흘러가고 한다.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반부나 우리나라 남반부 쪽에 흘러오는 바람이 차기는 한데 이 만들어진 구름의 흐름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다 일본 동북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백두산? 네. 백두산이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백두산이 있는 개마고원 분지를 비롯한 이 분지들이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들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베르누이 원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 이 태백산맥을 백두대간을 휘감으면서 휘돌아 갖고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구름들이 생기는 위치가 전부 동해안 북쪽에 이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바람은 역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오질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올 줄 알았던 한반도에 내려야 될 눈까지 다 싸몰아 가지고 일본에 가갖고 지금 눈을 때리고 있는 거고.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까 제가 여기 기사에 도호쿠 일본해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네. 거기를 동해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그 동해가 음.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있는 동해도 있지만 일본의 동해. 일본의 동해도 있잖아. 일본에서 동쪽. 네, 일본의 일본의 동쪽에 동쪽. 있는 바다가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든 차가운 바람들이 그리로 흘러가면서 구름을 만들어갖고 계속 일본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왜냐면 댓글에서 예. 도호쿠 일본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동해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니 이제 일본의 동쪽이면 일본의 동쪽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잖아. 일본의 서쪽은 우리 동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는 걔네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호쿠는 일본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필리핀에서는 거대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그 폭풍을 만들어내는 열대 저기압들이 일본 밑에 쪽, 그러니까 일본의 남동쪽을 완전히 뜨끈뜨끈하게 데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폭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이 정도가 이제 한국에 내리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눈 피해를 걱정을 했었는데 저쪽 바다가 식기 전까지는 내년도 1월 달까지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눈 구경을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에는 몰아가기 때문에. 계속 폭설이 내리는 거네. 계속 폭설이 내리는 거죠. 와. 왜냐면 저쪽 차가운 북방 공기하고 뜨거운 남방 공기가 역대급으로 큰 온도차를 보이면서 지금 있는 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니 일본은 그러면 폭설에 지진에 거기에 방사능에 코로나에 거기에 아베와 스가까지 세상에. 총체적 난국인 거지 지금.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 아무튼 이대 천재.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반만 맞춘 거예요. 올 겨울에 3만 사원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추울 거다. 추울 거는 맞췄는데 눈이 많이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올 눈이 일본에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맞추질 못했다. 네. 천재도 이렇게 빈 구석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네. 일종의 사과 아닌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조금 이제 저쪽이 좀 식으면 저쪽 바다가 식으면 일본 바다가 식으면 이제 조금 눈이 우리 쪽으로 다시 아까 얘기했던 네. 동해안 북부에서 만들어지는 눈이 강원 산간 쪽에 내릴 수 있는 여진이 있는데 서해안 쪽에 내릴 눈은 기대하기 힘들겠어요. 너무 지금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그게 세기 때문에 네. 대만 앞바다 있는 쪽에서 주로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인 거고 그 눈구름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오키나와 쪽에 이제 한 달 오키나와? 안에 일본 남구에 있는 오키나와나 쿠슈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 연말쯤 되면 폭설이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키나와의 네. 폭설이라. 그거는 이제 연말쯤, 네. 한 열흘쯤 후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운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는 게 많은지. 네.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겁니까? 일본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 근데 날씨도 운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상도? 날씨도? 이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계인이 기상 무기를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 태풍이고 뭐 홍수고 뭐 이렇게 하나도 안 거치고 하나도 안 거치고 다 비껴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네. 많이 비껴가네요. 모든 게. 예. 참 일본은 다 두드려 맞고 있고. 뭐 거의 그런 셈인 거죠. 그죠? 네, 나쁜 거는 지금 혼자 다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네. 참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천재